길고 길었던 겨울도 드디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다. 어릴 때는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기후에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날씨가 너무 싫다. 어떤 사람들은 겨울이 좋은지 아니면 여름이 좋은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둘 다 싫다. 그보다 나는 여름이 오기 전에 따뜻한 날씨와 겨울이 오기 전에 약간 시원한 날씨가 가장 좋다. 추운 겨울은 동물들에게도 최고로 안 좋은 계절이다. 다른 계절에는 스스로 먹이 활동이 가능하지만 겨울만큼은 철저하게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곳 농장에서 두 번째 겨울을 보내고 있는 폐개들은 첫 번째보다는 한결 쉽게 추위를 이겨내고 있다. 돌이켜보면 폐개들에게 있어서 농장의 첫 번째 겨울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계절이었을 것이다. 양계장 안에서 따뜻하게 생활하던 삶을 뒤로한 채 처음으로 영하의 날씨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추운 겨울을 나기에 많이 부족해 보이는 깃털을 가진 폐개들이었지만 늘 그렇듯 시간이 해결해 주었다. 이제 너무나도 건강해진 암탉들은 더 이상 힘들었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추운 겨울을 무사히 보내려면 잘 먹는 게 최고다.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라는 말은 그냥 빈말이 아니다. 오지랖 넓은 거위, 토리가 왔다. 거위들은 늙은 호박보다 그냥 호박을 더 좋아한다. 하지만 참견하기 좋아하는 토리는 암탉들이 맛있게 호박 먹는 모습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는다. 다른 거위들은 늙은 호박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결국 토리도 맛이 없는지 떠난다. 토리가 떠나자 암탉들은 다시 모여서 늙은 호박을 먹기 시작한다. 며칠 뒤 오시 영지 중 한 마리가 죽었다. 몸통은 없고 머리만 남은 채 닭장 앞에서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번 일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그날 저녁 염소들과 농장을 산책하면서 오리의 몸통을 우물 근처에서 발견했다. 누구의 소행인지 모르겠지만 먹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걸로 봐서 오리의 죽음은 단지 사냥이 목적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오리의 몸통이 사라졌다. 녀석의 의도가 먹기 위해서 오리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자 이제 남아있는 오리와 닭들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처음 겪어보는 이런 종류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 처음에는 CCTV를 달아서 누구의 소행인지 확인해 보려고 했으나 이 넓은 농장에 카메라 몇 대를 달아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짐작컨대 오리의 머리를 잘라내고 무게가 꽤 나가는 오리의 몸통을 물고 갈 정도가 되려면 삭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안타깝지만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고 남아있는 동물 가족들을 안전하게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하다. 녀석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덫을 놓기로 했다. 닭고개를 미끼로 넣어서 녀석을 잡을 생각이다. 잡아야 할 대상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선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녀석을 잡아내어야 한다. 과연 내 생각대로 녀석이 순순히 잡혀줄까? 걱정이 많을 때면 어김없이 앵두가 내 옆을 지켜준다. 마치 다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나를 위로해주는 것 같다. 앵두는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위안이 되는 친구 같은 존재다. 이리저리 몸을 뒹굴면서 나에게 애교를 부리는 앵두는 결국 내가 가장 좋아하는 궁디팡팡을 하게 해준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앵두의 엉덩이를 보니 지금 앵두는 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같다. 우선 녀석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울타리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거라는 걸 나는 안다.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야생동물들 입장에선 어떻게든 넘어와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 입장에선 그냥 손 놓고 방관할 수는 없다. 어떻게 해서든 녀석을 잡아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해가 질 무렵 녀석이 돌아다니는 길목에 준비했던 덫을 설치한다. 녀석이 생식을 좋아할 거란 생각에 익히지 않은 닭고기 몇 덩어리를 트랩 안에 넣어놨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죽은 오리에 대한 슬픔과 미안함이 사라지고 대신 분노가 끓어오른다. 반드시 녀석을 잡아내고 말 것이다. 트랩을 설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오시 형제들을 만났다. 같은 날 태어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오시 형제들은 늘 함께 돌아다닌다. 늘 네 마리가 함께 다니던 모습이 익숙해서인지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부자연스럽다. 오시 형제들을 보고 나니 더욱더 분노가 끓어오른다. 야간에 닭장 주변을 환하게 비추어줄 라이트를 두 군데 더 달았다. 불빛을 무서워하는 야생동물들의 습성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곳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닭장을 비춰주는 총 4개의 전등이 얼마만큼 포식자를 긴장하게 만들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로서는 뭐든지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다음날 동물들이 닭장 밖으로 나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어제 저녁부터 오리들도 이곳 닭장에서 지내게 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최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타이는 왜 삐삐의 목에 앉아서 저러고 있는 걸까? 요즘 임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삐삐는 만사가 귀찮은 표정이다. 농장 동물들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어제 설치한 트랩에 무언가 잡혀있어서 가봤더니 자두가 그곳에 있다. 하지만 자두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내일 포항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에 간다. 문제는 2마리 중 1마리를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둘 다 너무 이쁜데 도대체 누구를 골라야 할까?